팩트에 근거해서 뉴스의 숨은 뜻까지 분석해드리는 Y타임스 국제정세 분석의 축복일입니다. 이스라엘이 미국의 동의도 없이 독자적으로 이란 핵시설을 타격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만약 이스라엘이 지금 계획대로 이란 핵시설을 공격한다면 이는 트럼프 정부의 공개적으로 반기를 드는 것이어서 미국의 대응도 관심을 모읍니다. 이와 함께 시리아의 과도 정부가 몇 주 내에 붕괴하고 내전이 발발할 수도 있다. 이런 진단이 미국에서 나왔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흐르면서 중동이 또다시 혼돈에 빠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Y타임스가 이 문제를 짚어봤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CNN은 현지 시간으로 20일 오후 늦게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시설을 독자적으로 타격할 준비에 들어갔다는 정황이 포착됐다면서 미국 정부는 이스라엘의 군통신감청 등 정보활동을 통해 이란 핵시설 공격 준비 정보를 입수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CNN에 이어서 이스라엘은 핵시설 타격에 필요한 무기를 이동하고 작전 실행을 위한 공군 훈련도 완료한 상황이라면서 다만 이 같은 움직임은 이스라엘의 이란 핵시설 공격이 임박했다는 직접적인 증거라기보다는 이란에 대한 심리적 압박일 가능성도 있다. 이런 분석을 내놨습니다. CNN은 이스라엘 정부가 현재 이란 핵시설 공습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렸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면서 미국 정부 내에서도 이스라엘이 실제로 행동에 나설 가능성에 대해 분석이 엇갈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분명한 것은 일단 이스라엘 내부에선 미국과 이란의 핵 협상 추이에 대한 불만이 뚜렷하게 감지된다는 점입니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의 핵무기 보유 가능성과 직결되는 우라늄 농축 능력을 완전히 제거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협상을 타결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스라엘은 이를 그대로 좌시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스라엘 한 소식통은 CNN에 이스라엘은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과 나쁜 합의를 체결할 것으로 보이면 오히려 협상을 깨뜨리기 위해 공격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오랫동안 이란의 핵시설을 공격할 계획을 세우고 이 시설들에 대한 폭격 훈련을 반복해 왔습니다. 특히 작년에 이스라엘과 직접 충돌에 따라 이란의 공습 방어력이 현저히 떨어지자 이스라엘의 핵시설 공격 계획은 더욱 구체화됐고 이를 트럼프 대통령에 보고까지 한 바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은 지난해 10월 이란의 탄도미사일 공격에 대한 보복 공습으로 테헤란 외곽의 대규모 군사기지 그리고 미사일 생산시설, 러시아산 S-300 미사일 방공포대와 방공본부, 레이더, 미사일 발사대 등을 파괴하는 데 성공하기도 했습니다. 더더욱 이스라엘은 지난해 12월 시리아에서 바샤르 알 아사드 정권이 붕괴한 이후에 남아있던 군사시설을 대대적으로 폭격해서 방공 시스템을 마비시켜버렸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시리아 영공을 가로질러서 이란의 핵시설을 폭격할 수 있다고 장담하고 있고 또 미국에 그렇게 주장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와 함께 레바논 무장정파 하마스를 비롯해서 이란이 주도하는 중동 내 군사 네트워크인 저항의 축 또한 계속된 이스라엘의 공격에 의해서 괴멸 상태에 있다는 점도 이스라엘의 이란 핵시설 공격에 명분을 더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CNN은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인한 군사시설 파괴, 제재로 약해진 경제, 지역 내 주요 대리 세력의 괴멸 등으로 이란은 수십 년 사이에 군사력이 가장 약화됐다면서 이스라엘은 이를 기회로 생각해 왔다라고 전했습니다. CNN은 그러면서도 핵시설 타격은 이란이 극도로 예민한 태도를 보이는 만큼 어느 행정부를 불문하고 미국의 레드라인으로 인식되어 왔다면서 특히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시설을 공습할 경우에 전면전으로 확대될 수 있고 주변 무장 세력이나 국가들까지 가세할 경우 국제전 양상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이유 때문에 미국은 이를 꺼려하고 있다고 짚었습니다. 전임 조 바이든 정부는 물론이고 트럼프 행정부 역시 지난달 초 중동 내 미군을 총괄 지휘하는 중부사령부의 마이클 에리 쿠릴라 사령관을 이스라엘에 보내서 핵시설 공습 계획을 보류하라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CNN은 미국 당국자들은 이런 맥락에서 이스라엘이 이란 핵시설을 공격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에게 대놓고 반기를 드는 셈일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라고 전했습니다. CNN이 이어서 핵시설 공격이 현실화할 경우에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작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는데 실제 이날 CNN 보도 직후에 한때 국제 유가가 3% 넘게 급등했습니다. 물론 미국과 이란 간의 핵 협상에서 레버리지가 필요한 상황이어서 미국의 태도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CNN은 미국 역시 이스라엘이 공습에 나서기로 할 경우에
이를 지원하기 위해 정보 수집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이렇게 한 고위 관계자를 인용해서 보도했습니다. 반면에 미 행정부의 의중이 정통한 다른 소식통은 이란의 중대한 도발이 없는 상황에서 미국이 이스라엘의 공습을 도울 가능성은 낮다라고 반박했습니다. 실제로 산악 지역의 지하 깊숙이 건설된 이란의 핵시설을 지상작전 없이 파괴하려면 미국의 강력한 재래식 폭탄인 벙커버스터, 공중급유동 지원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전직 고위 정보요원 출신 조너선 파니코프는 CNN에 결국 이스라엘의 결정은 미국 정부가 어떤 결정과 행동을 하는지,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 어떤 합의를 하는지에 달렸다면서 네타냐후 총리가 최소한 미국의 암묵적 승인 없이 관계 파탄의 위험을 감수하고 공습에 나서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내다봤습니다. 현재 미국과 이란은 지난달 12일부터 한 달간 오만의 중재로 지금까지 4차례 협상했지만 이란의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에 존폐를 두고 맞서고 있습니다. 지난 1기 트럼프 행정부가 2018년 이란 핵 합의, 그러니까 포괄적 공동행동계획에서 일방적으로 탈퇴를 하고 제재를 복원하자 이란은 핵 원료인 우라늄 농축 수위를 올려왔습니다. 이란은 현재 우라늄 농축도를 핵폭탄 원료, 그러니까 90% 정도로 단시간에 농축할 수 있는 수준인 60%까지 끌어올렸지만 핵무기 개발을 선언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마음만 먹으면 빠른 시일 내에 핵무기 제조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에 군사작전을 확대하면서 인도적 위기가 고조되자 유럽 국가들이 이스라엘에 칼을 빼들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영국과 프랑스, 캐나다 등 3개 나라 정상들이 이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에서의 군사작전을 중단하지 않으면 공동행동에 나설 것이다 라고 이스라엘에 현지 시간 19일 엄포를 놨습니다. 로이터 통신이 이날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와 에마뉴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그리고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공동 성명을 내고 우리는 네타냐후 정부가 끔찍한 행동을 계속하는 동안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면서 이스라엘이 제기한 군사공세를 중단하지 않고 인도적 지원에 대한 제재도 해제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에 대응해 더 구체적인 조치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또한 영국의 데이비드 레미 외무부 장관이 이날 하원에서 우리는 이와 같은 악화를 좌시할 수 없으며 이는 양국 관계를 유지하는 원칙들과 양립될 수 없다면서 이스라엘과 자유무역협정 협상을 중단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카야 칼라스 유럽연합 외교안보 고위대표도 이날 가자 지구의 인권 침해 상황과 관련해서 회원국들이 EU 이스라엘 협정 재검토를 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EU 회원국 27개 나라 중 17개국이 재검토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2000년 체결된 EU 이스라엘 협력 협정은 상호 지역을 자유무역지대로 설정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어서 FTA하고 유사한데 만약 이 협정이 파기된다면 EU하고의 교역 비중이 큰 이스라엘은 상당한 타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렘 마르모스테인 이스라엘 외무부 대변인은 외부 압력 때문에 이스라엘의 적으로부터 안보를 지키기 위한 길에서 벗어나지는 않겠다면서 이스라엘은 외부 압력이 자국 방침을 바꾸지 못한다는 입장을 거듭 피력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부 장관은 현지 시간 20일 미 의회 상원 외교위원회 출석해서 시리아 문제와 관련해 몇 달이 아니라 몇 주 내에 과도 정부가 잠재적으로 붕괴하고 대규모의 전면 내전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이 우리의 평가라면서 이는 본질적으로 그 나라가 쪼개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이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시리아 제재 해제 결정에 대해서 대담한 결정이었다면서 대통령이 신속하게 제재 관련 조치를 추진한 것은 우리가 계획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제재 해제의 가장 즉각적인 영향은 인접 국가들이 과도 정부에 대한 지원을 시작하고 그들, 그러니까 과도 정부가 실제로 정부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배 메커니즘을 구축하며 무장 세력을 통합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시리아 상황은 레바논 상황에도 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면서 가령 2년 뒤에 시리아와 레바논이 안정되면 지역 전체 평화와 안보 등을 위한 놀라운 기회가 열릴 것이다. 이는 큰 도전 과제지만 역사적인 기회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이런 결정에 따라서 EU도 현지 시간 20일 시리아에 대한 모든 경제 제재를 해제했습니다. 시리아 과도 정부가 하루빨리 제대로 일어설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카자 칼라스 유럽연합 외교부 고위대표는 소셜미디어에 우리는 시리아 국민들이 새롭고 포용적이며 평화로운 시리아를 재건하도록 돕고 싶다면서 EU는
지난 14년 동안 항상 시리아 국민들을 지지해왔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뉴욕타임스는 제재 해제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이 시리아에 대한 제재를 해제한다고 발표한 지 일주일 만에 나온 것으로 전쟁으로 파괴된 시리아에 경제적 변화를 가져올 것이며 많은 환호를 불러일으켰다라고 밝혔습니다. 국제사회의 이 시리아 과도 정부에 대한 지원은 이어지고 있지만 이 지금의 시리아 정부가 과연 이 어려운 시기를 잘 넘길 수 있을지 국제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동 지역은 지금 혼돈의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화이트하우스 국제정세 분석의 주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